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가고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VIP 고객님들 그리고 독자님들 방송 보시면서 혼자 주식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듯한 분위기로서 이끌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장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중점적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규 악재가 나왔죠. 신규 악재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악재 가운데 어떠한 개별 종목들과 개별 산업들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한국 증시부터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어제도 방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에 대한 아직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오늘 새벽인가요? 잭슨 홀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 잭슨 홀 미팅에서 지금 여는 총재들의 대한 테이퍼링 관련된 발언들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건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더디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을 조금 앞두고서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좀 유지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새벽에 있을 결과를 듣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이러한 지금 1차적인 지지선 바닥점을 찍었고 1차 바닥,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박스 추세 저항 추세에 갇혀져 있는데 월요일날 해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원래 기존의 평균 주가 지수로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차 하락해서 제 2차적인 바닥선 1차 지지 2차 지지에 대한 바닥이 이루어질 건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심하기 좀 이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좀 지속될 전망이다. 저희 고객님 지금 현재 추천한 종목입니다. 너무나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모든 고객님들이 수익에 대한 순항 중이다. 수익에 대한 순항 중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폭락이 일어나면 개별 종목 아무리 센 종목이라 해도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종목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해야 된다. 선방할 수 있는 종목, 민간산업 종목 피하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반등이 나올 때 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해야지만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벤치마킹을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보다 더 수익률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2021년도 장은 이런 초보의 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농부매매법이니 존버족이니 여러 가지로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위아래로 지금 방향성 자체를 가늠하기 힘든 장이기 때문에 고수의 영역이고, 또한 이 고수의 영역에서는 시황 분석뿐만 아니라 추세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현재 뉴스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렌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지금 만약에 독자님들 중에서 저희 종목 보고 계신다라면 잘 보고 계세요. 저희 추천 종목입니다. 저희 추천 종목인데 제가 목표가로 하는 건 7만원, 72,500원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수익 후기 방송을 올려요. 수익 이렇게 봤습니다. 수익 이렇게 좋게 나왔다. 자랑 방송을 해도 믿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지금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6년을 했는데 수익 가지고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보고 있어라. 지금 현재 62,500원 부근인데 62,000원 부근인데 이 개파락으로 시작했었던 이 추세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항 부분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재료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재료 먹으면은 이 72,000원 부근, 75,000원 부근 충분하게 가늠할 수 있는 자리고, 저희 고객님들 수익률 25% 이상씩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리에서 분명히 꼭 잘 지켜보시다가 수익 후기 때 저번에 봤을 때 62,500원인데 7만원까지 수익 후기를 했나보다, 수익 익절을 했나보다,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이 수익을 또 보셨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저희 종목들은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수익에 대한 순항 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쭉쭉 나갈게요. 새로운 악재 뉴스가 떴습니다. 탈레반이 집거나 아프가니스탄의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공항에서 미국 및 탈레반과 적대적 관계인 무장단체 IS의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다.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미군이 12명이 사망했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총 90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테러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혼돈 또 혼조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항상 발동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원유였어요. WTI 원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게 정확하게 100% 간다 아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WTI 원유 선물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3,000명이 못 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말 구독자님들이 저를 키워주셔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 이거는 댓글 꼭 써주셔가지고 신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얘네들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독자들과 함께 시한 분석도 하고 얘 좀 잘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구독자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죠. 보시다시피 원유 선물 지금 갭상승 하락 갭상승 지금 샛별형으로 완전히 주가지수가 또록띠릭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가지수 이거 WTI 원유 선물 봤을 때 4,5천원이었죠. 근데 벌써 2배 뛰었죠. 2배 뛰었단 말이에요. 2배를 뛰었다. 근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뭐 100% 간다 안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매수 시그널 WTI 원유 보고 있어요. 지금 WTI 원유 선물이 아프가니스탄의 IS 무장 테러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 너희들 우리 미군이 사망해서 너희 조졌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가가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전쟁은 항상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갈 수가 있고 원유값도 대폭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를 추가적인 상승을 지지해주는 또 한 가지의 재료는 부스터샷이 될 수도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스터샷이 존슨앤존슨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항체가 9배가 늘었더라.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앞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은 이제 뭐 람다 변이, 엡실론, 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아무리 기승을 해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백신에 대한 효과,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관찰해 봤을 때는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지금 투자할 종목이 연락 없어, 혹은 야 너 무료 추천주 준다면서 라고 하셨던 분들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그 투자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델타 변이 확산으로 테이퍼링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댈러스 연은 총장이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라는 것도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긴축의 선향이 짙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속도 조절하겠다. 뭐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회복 속도가 늦어서 아직은 섣불리 우리가 금리 인상해서 테이퍼링 해가지고 주가 지수를 개박살 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이거죠. 하지만 지금 뭐 부스터 샷도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지금 현재 뭐 부채에 대한 양을 본다라면 지금 빨리 조금은 서둘러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야지만이 향후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긴축을 하는 겁니다. 테이퍼링 긴축을 시작을 해서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이제 축소를 하고 금리 인상 올려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진정을 시키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긴축 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긴축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작하고 일어나는 거다. 제가 발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저께 응급실을 갔다 왔습니다. 응급실을 갔다 온 이유가 뭐 방송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제가 그 부정맥 조기탈분국이라는 부정맥, 심실성 조기탈분국 부정맥을 앓고 있는데, 5년 전에 그 24시간 홀터 차서 저기 강동 성심병원에서 제가 진단을 받았었고, 그동안은 뭐 그런 거 느껴지는 분들이 있나요? 뭐 맥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먼저 뛴다든가, 예를 들면 심장이 두근 이렇게 떠야 되는데 두근 이렇게 뛴다는 거죠. 먼저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예요. 수축이 먼저 되고, 수축이 먼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두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맥이다. 근데 부정맥을 느끼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대요. 뭐 건강한 성인 사람들도 피곤하거나 뭐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를 피면 이러한 부정맥이 나타나지만,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랬었는데, 제가 그저께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속이 답답합니다. 체한 것 같이 답답하더니 갑자기 숨이 탁 막 멈춰가지고 숨이 좀 안 쉬어져가지고 봤더니 저희 이제 그 심장 박동수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쟀더니 분당 이제 심장 박동수가 한 140에서 150이 나오더라고요. 150이 RPM이 나왔다. 150 RPM이 나왔는데, 원래 기존에 잠을 취하거나 우리가 숙면을 하거나 이럴 때는 50에서 한 60회가 정상이죠. 근데 갑자기 자다가 이건 전력 질주한 것도 아니고 140에서 150이 뛰니까 순간 숨이 잘 안 쉬어진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갔다 왔었고,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발작성 심실 빈맥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극 자극 뭐 절제술과 뭐 약물 치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뭐 심장 쪽은 또 엄청 중요한 장기 기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막 넣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겁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발작은 위험하구나. 그래서 조금 방송이 또 딴 데로 샜지만, 긴축 발작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그런 거와 좀 상당히 맞물려 있어요. 이 시장이 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어요. 지금 그동안 뭐 여러가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이겨내고자 돈을 찍어내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현상을 유지를 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든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대출을 해줬던 사람이 돈을 확 갖고 가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이게 바로 긴축 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테이퍼링, 매입 축소를 해버리겠다, 금리 인상을 해버려가지고 모든 국민들에 대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이자들 확 유동성을 가져가 버리겠다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여기에서 이어서 긴축 발작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하고 나서 이어볼 게, 버핏 지수가 150%를 뚫었다라는 것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보시죠.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란 무엇이냐? 시장이 지금 상당히 버블이 껴있는지, 프리미엄이 껴있는지, 거품이 껴있는지를 가늠하고 지켜보는,
특히 이런 거는 버크서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핏 지수, 버핏 인디케이터를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이런 버핏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1971년에서 2021년도입니다. 솔직히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방송에서 말을 해드리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서 3,000명은 좀 넘어야 되지 않나 좀 봅니다. 1971년도에서부터 1921년도의 버핏 지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 버핏 지수가 올라갔을 때 1차적인 붕괴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2차 붕괴가 일어났었다. 그쵸? 어쨌든 버핏 지수가 올라가면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좀 눈에 보일 겁니다. 보시다시피 버핏 지수가 올라가네 1차 붕괴, 버핏 지수가 올라가네 2차 붕괴. 근데 지금은 버핏 지수가 올라가다 못해서 거의 테슬라의 로켓 발사처럼 치솟다라는 거죠. 치솟았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면 이건 스카이로켓이에요. 완전히 치솟았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치솟았을 때 뭐가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근데 이 하락의 폭이 이 정도로 나올지, 아니면 이 정도로 나올지, 아니면 이 정도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이런 거 방송 보시게 되면은 좀 이러다가 진짜 잣대는 거 아닌가? 잣이죠. 욕을 아닙니다. 잣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잣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거 우리 대표가 이거 준비를 하고 있나?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박 대표는 충분하게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거는 추후에 저희 고객님들 포트폴리오에 하방 포지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하방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추이가 이러한 반응이 있고, 내일은 잭슨홀 미팅,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날 잭슨홀 미팅에 따른 상방 하방에 대해서 추세가 정해질 수 있으나 지금 미국과 탈레반 쪽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더 나아가는 생각이지만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러한 사회적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또 나대서 또 같이 개입이 되면 또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또 터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있을 거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과연 이러한 악재적인 리스크에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종목에 대한 수익을 잇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되면 제가 1월달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또 이빠른 소리 하면 욕하는 애들 일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터질 수 있다.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10년,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찾았다고 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 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도 안 되는 뎁트, 이 부채, 그것도 뎁트인데 모기지론 뎁트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모기지론이라는 대출에 대한 빚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모습도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뉴스를 한 가지를 찾았었는데 이건가? 이거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1월달부터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도 해봤었을 때 부동산의 주기는 상당히 장기적이다. 주식 추세에 대해서는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고 하는 상품이 아니다. 오랫동안 진득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추세가 이어지면 길게 이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이 가격 추이가 지금 현재 10년 정도 이상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어린 놈이 볼 때에는 부동산에 아예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볼 때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었고 지금 저 또한도 제가 오늘은 좀 사적인 얘기 많이 하네요. 신혼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권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쫓겨났어요. 이건 분명히 쫓겨났다라는 표현밖에 안 돼요. 저같이 없는 저는 진짜 개천의 용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저는 어렵게 살았었고 반지하에서 살았었고 정말 어렵게 살았었어요. 명일이동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동구 명일이동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반지하에 살았었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어렵게 살았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 가격보다 지금의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졌다는 거고 서울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가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이 없어요. 집을 구할 수가 없고 만약에 있는 그런 부분 뭐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 돈도 뭐 그렇게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권으로 아예 이렇게 나가버린 케이스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집값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지금은 집값을 구하기도 어렵고 평당 가격이 뭐 서울 고덕동 이런 부분이 평당 뭐 5,500? 한 5,000, 5,500에서 5,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평당 5,000. 아,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미쳤구나. 그래서 물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야, 뭐, 집값이야 계속 치솟아라 하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값은 어느 정도에 대한 적정한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듭니다. 아무튼 코로나 가계빚보다 지금 더 위험해졌다라는 거. 코로나보다 가계빚이 더 위험해졌다. 제가 1월달부터 부동산도 터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끌 비투족 어쩌나 초저금리 끝났다. 한동안 막 집을 사야 된다. 물론 맞았어요. 뭐 작년도에서부터 이거는 진짜 다 그냥 대출 영끌을 받아서 무조건 집 사라 해가지고 다들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빚내서 집을 샀는데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집 살 때야 집 사. 야 지금 금리도 낮은데 대출 받아봤자 얼마 하겠냐 해가지고 다 집 샀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0.25에서 지금 0.75까지 치솟았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오면은 1%대 금리까지도 올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주택 시장에 대한 이자가 변동금리인지 아니면 고정금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예전에 미국에 이제 모기지론 사태가 터진 것처럼 채무 불이행 항상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줘야 되죠. 디폴트 사건이 온다. 더 이상 이거 대출 갚아라. 이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매달 이자 날입니다. 얼마 상환할 날입니다. 뭐 돈 내라 이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못 갚고 이러면은 디폴트가 터질 수도 있고 디폴트가 터지면은 이제 은행에서도 이러한 추후에 본인들의 유보율이 떨어지지도 않게 자산을 뭐 임의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부동산의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거고요. 지금 당장 그런 일은 뭐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상황도 재수 없으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도 잘 되고 주식하고 있는 저희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근데 적정한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없다. 올라가는 것도 없다. 제가 금리 인상 계속 진행되면 중상층의 허리가 동강날 수 있다라고 개인적 의견 썼는데 보시게 되면은 산을 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을 타요. 여기가 정상 고지라고 생각하고 산을 탔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었다. 수익 실현했는데 여기서 사나 더 생겨라 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으니 하산을 해야 됩니다. 하산도 중요하다.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이 많이 올라갔고 등산을 완벽하게 했다라면 이제 추후에 어떻게 하산할 건지 등산보다 더 힘든 게 하산이라면서요.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내려오는 게 더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산을 좀 싫어하는 편이어서 등산에 아예 모르겠지만 그 주워 듣는 얘기가 있다라면 하산이 더 힘들다. 올라갈 때 진짜 앞만 보고 목표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엄청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식든 부동산이든 꼭지가 있으면 내려오는 법도 있는 법이고, 내려오기 전에 저는 항상 고객님들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신경이 좀 예민한데, 아무튼 저희 고객님 다 하산을 하든 주가지수가 내려오든 간에 충분하게 인버스가 됐든 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수익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수익을 내기까지는 나만의 힘이 아니라 저의 지침을 믿고 따라와 주시고 투자 심리를 잡아주신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맘 편하게 리딩하는 겁니다. 리딩업자가 샀다. 근데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한 이게 1, 2주 가면은 제가 6년 동안 이런 유사 투자 자문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내 기준에서는 이 회사가 상당히 괜찮고 재료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어도 돈이 된다. 셀리드 같은 강창률 이런 회장님처럼 서울대학교에서 기술력은 충분하게 있는데 투자금이 밑받치지 않아가지고 저 기술력이 옥석이 안 나올 때, 그때쯤 저는 항상 매수를 들어가죠. 이런 것도 똑같아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옥석이 참 좋은 옥석인데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내가 스스로 냈는데 수익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들들 볶고 찌르고 조지고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이런 업종에서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면 많은 업종들 중에서는 또 사기치는 업자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알지만 그나마 저희 고객님들, 저희 주식투자마을 고객님들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주식투자마을 고객님, 특히 VIP 고객님들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정말 감사히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아무리 시장이 떨어지고 뭐 개별 종목들이 떨어지더라도 셀트리온 정말 수익 크게 먹었잖아요. 셀트리온 같이 정말 저희가 그때 당시 거의 3개월 가까이를 지켜보다 드디어 수익을 냈는데, 크게 먹었지만 다행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단 한 분도 저한테 야, 왜 수익 안 올라가? 왜 안 줘? 왜 수익 안 올라가? 이러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충분하게 지금 상황에서 지켜보시고 이 좋은 종목들은 날라갑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를 믿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고, 이 종목이 앞으로 7만원 부근에 진입하기까지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고객님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시 대기 중이니까 항상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조회수 좀 폭발 좀 시켜봅시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저희 고객님들 이 종목 잘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저희 익절 지침 또 올라가고 수익 자랑 방송 할 겁니다. 저희 자랑해요. 뭐 수익 이 정도 봤지롱. 구독자님들, 뭐 독자님도 얼마나 수익 보셨어요?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근데 그때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유익한 방송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식투자마을 홈페이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